연습 문제 86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 지금 주어진 자료는 방사형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오랜만에 보는데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 볼게요. 자, A. 성과 점수가 가장 높은 과제와 낮은 과제의 점수 차이는 1점보다 크다. 성과 점수는 첫 번째 자료죠. 가장 높은 거랑 낮은 거의 차이가 뭐 1점 이상 차이가 나냐라고 묻는 건데, 뭐 어렵지 않게 숫자 확인해서 맞는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B. 자, 성과와 추진성, 필요성 점수의 차이가 가장 작은 과제는, 그러니까 이 좌우에 나와 있는 동일한 항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점수 차이가 가장 적은 애가 뭐냐라는 거고, 보육인력 전문성 재고가 0.14 차이예요. 이걸 먼저 확인하고 다른 애들 그거보다 더 적은 차이 나는 거 있는지 보는데 없습니다. 자, 맞는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이네요. 자, C. 6대 과제의 추진 필요성 점수 평균은 자, 우측에 나와 있는 거 평균이 3.7 이상이냐라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7 기준으로 조금씩 모자란 애들이 이렇게 많고 남는 애가 이렇게 하나 있죠. 그러면 3.7 가평균으로 했을 때 편차의 합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신다면 얘는 3.7 기준으로 0.45가 높거든요. 나머지 부족한 애들의 합계가 얘보다 큰지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바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만 해도 3.7이 되기에는 3.4, 0.34나 부족하잖아요. 좀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크게 확인이 되니까 몇 개만 더해줘도 0.45 정도는 넘어서겠죠. 자, 그래서 3.7 기준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평균이 3.7 아래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는 그래프 형태 그리고 평균 관련해서 가평균과 편차의 합계가 양수냐 음수냐 라는 그런 요소들을 오랜만에 한번 다뤄봤는데 좀 복습 차원에서 옛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87번 보겠습니다. 자, A부터 차례로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근데 보기를 선택지를 보시면 A가 거의 대부분의 선지에 들어가 있죠. 실전에서는 이런 걸 그냥 맞았다고 못 보고 다른 애들을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A를 확인하지 않고도 답이 구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는 A보다는 B, C, D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좀 쉬운 애들 위주로 좀 이렇게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하더라도 뭐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체크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해볼게요. B. 자, 전체 신고 건수가 많을수록 초등학교 신고 건수도 많다. 자, 이거는 전체 신고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숫자를 매겨 봤을 때, 자, 초등학교도 똑같이 숫자를 매기면 이게 그대로 똑같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다르네요. 자, 그러니까 B는 틀렸다라고 확인이 되고, 자, 그러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B가 틀림으로써 A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 해당 기간 동안 고등학교 신고 건수의 평균은 535 이상이다. 자, 똑같이 얘를 가평균으로 놓고 편차의 합계를 따져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덧샘플셈이 어렵다면 530 뭐 이런 식으로 놓고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웬만하면 더 간단할 거예요. 자, 해볼게요.
535 기준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남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겠죠? 자, 여기까지만 더하는 거네요. 자, 15부터 18까지. 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는 50, 플러스는 50이니까 편차의 합계가 양수가 되죠. 자, 그래서 C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D. 제시당 기간 중 고등학교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총 3개 연도이다. 자, 이거는 고, 중, 초, 초중고. 자, 여기에서 고등학생이 제일 많은 때가 3번이다라는 거니까 눈으로만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숫자가 제일 많은 애가 누구인지 이렇게 골라 보셨을 때 고등학교가 3번 골라지냐라는 내용이었잖아요. 2번 골라지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였는데 A도 한번 저희 확인은 해 볼게요. 자, 연습이니까. 자, A 보겠습니다. 자, 17년에 전체에서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보네요. 자, 전체 1320에서 중학교 423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2%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가볼게요. 간단하게 간다라는 것보다도 최대한 오차 적게 생기는 방법으로. 자, 여기서 20을 뺄 거예요. 그러면 분자도 빼줘야 되는데 어떻게 빼야 되냐고 했냐면 이 두 숫자의 비가 자, 이 위에 제시된 32에 맞춰서 빼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에 32%면 6.4거든요. 6.4인데 그냥 6만 뺄게요. 계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300분의 417까지 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가냐? 보통 여기서 이제 10%를 더해준다는 생각으로 가주시거든요. 그러면 10%를 더하면 130 더하고 42 더한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4, 5, 9 정도 되네요. 자,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분모 분자 곱하기 7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그냥 1000 정도라고 볼 거고 분자만 계산해 주실 건데 460 곱하기 7보다 살짝 작다라는 느낌으로 가본다 생각하시면 3, 42, 7, 4, 28, 6, 7에 42 이렇게 나오니까 32.2보다 살짝 작다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32%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그냥 아예 나는 완전 쉽게 풀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게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번에 32를 빼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웬만하면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가능한 이유는 얘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32에 32%가 얼마죠? 이런 생각으로 그냥 32에 32%를 맞춰주는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2에 32%면 3분의 1이 조금 안 되잖아요.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값이라서 10에서 사실은 한 10점 얼마 정도? 11 사이의 숫자가 될 거예요. 뭐 한 10.5 사이의 숫자. 자, 어차피 적당히 확인할 거였으니까 그냥 마무리는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10 빼면 32.3이고 10.5 빼면 31.8이죠.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니까 32%, 약 32%라고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제일 적당히 확인한 건데 문제를 풀 때 너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지 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가신다면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게 제일 간단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88번 보겠습니다.
주유국 통화의 이거는 통용화폐라는 뜻이에요. 주유국의 화폐. 미국은 뭐 달러, 중국은 위안, 일본은 엔. 뭐 이렇게 쓰겠죠? 유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는 그 통화에 대해서 원화, 우리나라 돈 말하는 거예요. 원 단위 화폐. 자, 예의 환율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렇게 환율에 대한 내용이 자료로 나오는 경우에 오답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율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유럽연합은 이렇게 2010년 특정 기간에 1472.42가 나와 있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 1유로를 뭐 이렇게 쓴다면 1유로가 가치가 이거의 가치가 우리 돈으로 1472.47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 단위가 뭐겠어요? 1유로 퍼 원이 자 얼마인지 나와 있는 거겠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1달러 퍼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값들입니다. 자, 대원화 환율.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 가치를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숫자가 올라가면 우리 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1유로의 가치가 더 올라간 게 돼버리겠죠?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각국 화폐의 가치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거에 따라서 선택지의 내용,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환율은 여러분들 원래 날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체크하는 건 사실 부적합하지만 그냥 특정 기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연도별로 환율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약간 러프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자, 혹시나 해서 환율을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100엔당 원화의 환율이에요. 그래서 요 자료에도 일본에는 숫자 100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 화폐보다 한 10배 정도밖에 가치가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엔이 대강 우리 돈으로 1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만 요 위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 10, 뭐 9, 뭐 이렇게 작은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숫자 사이즈를 비슷하게 나열하려고 일부러 일본만 이렇게 100엔 기준으로 정리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국 화폐의 단위를 좀 비교하기 쉽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것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3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15년 기준 200만 US 달러를 유로화로 바꾸면 얼마 이상이다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200만 달러를 바꿨을 때 이게 180만 유로보다 더 많다. 가치가 180만 유로 이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 들어가 있는 건 약분하는 느낌으로 지워주시면 1달러의 가치가 200만으로 나누면 이게 0.9거든요. 0.9 유로보다 더 크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1달러는 우리 돈으로 얼마, 1유로는 우리 돈으로 얼마, 이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자, 얘네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5년 기준 자, 대입해 주시면 우리 돈으로 1069.5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자, 1달러죠.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0.9 곱하기 1196.93에 해당하는 자,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자, 요게 부등식이 성립이 되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자, 곱하기 0.9는 10%에 해당하는 값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119
정도를 뺀다고, 120 정도를 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거 한 이렇게 1070보단 무조건 크겠죠? 107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120 정도를 빼도 1076원 정도의 가치를 가져가니까 지금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으로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비율을 확인하거나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분수 대소 비교를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설명해 드릴 만한 거는 4번 같은 경우는 캐나다 달러가 호주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가장 높았던 해가 언제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호주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때가 2010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비율을 비교하는 거라서 비교할 게 사실 너무나 많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분수의 대수 비교 형태로 누가 이 비율이 제일 높은지를 확인하는 건데, 굳이 비교를 한다면 비교할 만한 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래 2개 정도? 일단 캐나다가 더 가치가 높은 때 중에서 그나마 얘네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얘네들만 분수 대수 비교하는 느낌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네. 자, 나머지는 사실관계 확인하거나 적당히 계산하면 되는 애였으니까 일단은 간략하게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혹시 제가 설명하지 않은 애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89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이 많은 문제인데요. 자, 빈칸이 많은 문제는 빈칸을 이제 하나하나 다 채우는 게 뭐 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빈칸을 많이 채워야 하는 문제는 저는 문제를 보면서 빈칸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채워가지고 풀이를 하는 편인데, 자, 이 문제는 약간 예외가, 빈칸이 자, 전부 다 지금 등록 사업자, 신규 등록자, 폐업 신고자 얘네들에 대한 내용으로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 전부 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채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필요에 따라서 요 하나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도 전부 다 그 같은 방식에 의해서 값들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빈칸을 매번 채울 때마다 이 빈칸에 있는 값은 어떻게 구해지지? 라는 걸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에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숫자들이 뭐 몇십, 몇십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들이다 보니까 빈칸을 채우는 뭐 덧뺄셈도 어렵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빈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미리 채울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볼게요. 자, 당해년도 등록사업자 수는요. 직전 연도 등록사업자에다가 당해년도에 신규 등록한 사람 수 빼기 폐업한 신고자 수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늘어난 거고 폐업은 줄어든 거니까 그거의 차이만큼이 등록사업자 수 뭐 증가 감소분이 되겠죠. 자,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요 바로 위에 있는 자료만 봐도 자, 신규랑 폐업의 차이가 15니까 15만큼 늘어나야겠죠? 15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전 거에다가 자, 요 두 개의 차이만큼이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약간 이미지로 요 세 숫자로 그 다음 걸 확인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죠. 자, 그러면 빈칸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느낌만 좀 가져가고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전체 등록 사업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매년 감소했다. 자, 지금 증가량 자체가 240 증가, 235 증가, 그 다음에 155 증가죠. 증가량 자체도 감소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율 계산할 때의 그 기준값도 계속 커지고 있죠. 분모는 계속 커지고 분자는 계속 작아지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계속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B. 해당 기간 동안 일반 사업자 중에서 폐업 신고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 일단 문제에서 옳은 거 고르는 거였으니까요. 자, 1, 2, 3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 자, 폐업 신고자 수가 가장 많았던 때랑 법인 사업자 중에서 폐업 신고자 수가 가장 많았던 때가 일치한다 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요 빈칸에 들어갈 숫자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 법인도 해야 되고 일반도 해야 되니까 이제 빈칸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30 증가했으니까 30 차이 나야 돼요. 30 증가했으니까 30 차이 나야 됩니다. 자, 이런 느낌. 25 증가했으니까 25 차이. 자, 25 차이 나니까 25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사업자도 똑같죠. 자, 105 차이 나니까 105 증가. 그 다음에 100 증가했죠? 자, 그러면 여기는 100 차이. 50 증가했으니까 400. 자, 이렇게 하면 폐업 신고자 수가 확인이 되죠. 자, 언제 가장 많았냐라고 하면 일반 사업자는 2007년이고요. 법인 사업자는 2009년이니까 연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B는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D로 가면 되겠죠. 자, 저희는 선지 구성에 따라서 D 내용 보면 됩니다. 자, D 먼저 보고 C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D. 05년, 09년 동안 전체에서 면세 사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10% 이상이래요. 자, 지금 자료는 06년도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05년도에 면세 사업자, 등록 사업자를 구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가 10 차이 나니까 10 증가했겠죠? 그러면 전년도 05년도에 면세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자, 490이 될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고 얘가 490이면 자, 전체 값을 미리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10% 이상인지 확인하는 거니까 10% 이상인지 확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10% 이상이 되려면 전체는 4,90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06년이 되면서 신규 등록자가 폐업 신고자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체 등록 사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05년도에는 4,900보다 작기만 하면 이 보기가 맞는 내용이 되는 건데 4,840보다도 작았겠죠. 전부 다 증가한 거니까 이게 그래서 해당 내용은 맞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인 문제입니다. 자, C도 빠르게 볼게요. 해당 기간 동안 전체 등록 사업자 중에서 간이랑 면세가 자, 전체에서 간이랑 면세 다 지우고 좀 보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값이 전체의 50% 이상이냐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50%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2006년만 해도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50%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50% 이하라는 게 06년만 해도 확인이 되니까 자,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네요. (9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 2010년 OECD 국가의 총 인구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래요. 오른쪽 자료에 나와 있는 요 미국이 자 25%니까 여기가 직각 90도일 겁니다. 자, 이걸 안 상태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A. 2010년 세계 인구가 70억 이상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OECD 인구에 대한 정보로 풀이를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근데 제가 계산을 좀 빠르게 하고 싶으니까 아마도 문제 구성도 약간 이걸 유도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미국이 90도인데 바로 왼쪽에 있는 요 각도도 유사하죠. 거의 비슷해요. 살짝 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얘네들을 더해주면 210, 316. 자,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거의 3억 1600만 정도 단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3억 1600만 정도는 된다 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살짝 뭐 작으면 3억 정도 되겠죠. 3억이라고 봤을 때 미국이 3억이면 OECD는 자, 이게 25%니까 12억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OECD 국가의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7%. 여러분들 6분의 1이죠. 자, 그러니까 세계 인구는 이거의 6배. 자, 72억 정도구나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다 확인하시면 되고, 미국의 값을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적당히 계산하는 거라서 너무 정확하게 갈 필요까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B. 자, 2010년 기준 독일 인구가 전년 대비 10%씩 증가한다면 독일 인구는 두 번째 자료에 8,20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얘가 10%씩 증가했을 때 언제 1억 명 이상이 되냐라는 건데, 그냥 10%씩 더해보면 820 더하면 이렇게 되죠. 12년에 902 더하면 9922 돼요. 그러면 아마도 13년도에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1억 이상이 되는 해는 2013년도이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적당히 계산했어도 되었겠죠? 자, B는 틀렸고, C 보겠습니다. OECD 국가 중 터키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보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OECD 국가 인구 중 미국이 대략 3억, 뭐 많이 쳐줘야 3억 뭐 2천 정도 정도이고, 자, 이게 25%였었잖아요. 그러면 5%는 이거의 5분의 1이니까 6천만, 아니면 그거보다 살짝 큰 정도. 이게 5%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자, 터키는 74%예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74%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얘가 5%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5% 이상이다라는 내용 맞다라고 이렇게 이 사전에 체크했던 거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C의 내용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골라지는 문제였고요. 남아공의 인구랑 스페인의 인구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세계 인구가 70억 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0.7 곱하면 4,900만 보다는 더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스페인은 오른쪽 자료에 4,500만 정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해당 내용 틀린 거죠.
자,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91번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고 연도별, 국가별 경제활동 인구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자, 1번 모든 국가에서 해당 국가별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증가했는지를 묻는데요.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은데, 자, 보시면 캐나다만 먼저 봐봐요. 여성 경제활동 인구 매번 증가했고 남성 경제활동 인구 매번 증가했죠. 이렇게 각각의 항목이 매번 증가한다면 당연히 전체 합계, 남성 여성 합친 그 값도 매년 증가할 거니까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좀 쉬운 내용이 되겠죠. 자, 실제로 그러한지 눈으로 빠르게 확인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모든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인데 남녀 합친 전체 값이 주어지는 게 아닌 상황에서 풀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넘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지만 볼 게 너무 많죠. 자, 그 다음에 2번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국가는 3개라고 합니다. 자, 16년에 대한 내용이니까 빠르게 한번 봅시다. 일단 아래 인구가 나와 있죠? 위아래 단위가 똑같으니까 그냥 계산을 해보면 캐나다는 요거의 절반이 대강 해볼게요. 그냥 요런 느낌으로 37,000 정도라고 봤을 때 18,500 정도가 50%인데 자, 지금 위에 보시면 캐나다는 더했을 때 19,000 넘어가니까 50% 이상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당히 보시면 돼요. 덴마크도 절반이 3,000이 좀 안 되죠. 근데 경제활동 인구는 3,000을 넘어가니까 50% 넘고요.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고 프랑스가 자, 절반이 32,000 정도, 32,000 얼마 정도 되는데 3만이 안 됩니다. 더했을 때. 프랑스가 여기에 해당. 자, 독일 41,000인데 독일은 넘어가네요. 자, 아니고 일본 자, 63,000 정도입니다. 근데 더하면 65,000 이상 넘어가니까 아니고 대한민국 자, 아니겠죠? 아니네요. 영국이 조금 애매해요. 자, 요거의 절반이 33,000 얼마 몇백 정도 되는데 영국은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3,000 얼마 정도 나오죠. 얘네가 살짝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모호하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계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요거죠. 자, 영국은 332 자, 그 위치네요. 자, 한 20, 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도 해당하고 미국도 163인데 자, 두 개 더하면 158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국도 해당하죠. 되게 번거로운 애였어요. 자, 하지만 맞는 내용이다라는 거, 세계 국가다라는 거 확인은 했죠.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냥 연습용으로 이렇게 풀어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항목을 비교하는 건 간단해 보여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대한민국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남성 증가율보다 매년 높다. 자, 대한민국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매년 높다인데 자, 아마도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끔 문제를 줬을 거라는 좀 믿음으로 가보면 여성의 증가량이 220 정도 증가, 그 다음에는 160 정도 증가했어요. 남성은 자, 160 정도 증가, 그 다음에 170 정도 증가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여성 값 자체가 작은데 증가량이 더 많으니까 여성의 증가율이 당연히 높은 거고 자, 이렇게 넘어갈 때도 증가량이 사실 거의 비슷해요. 10%도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증가율을 계산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값이 10% 차이도 안 나는 상태인데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한 2, 30%는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요거는 증가량이 남성이 더 많아도 증가율은 남성이 더 작다라는 게 보입니다. 요게 암산으로 보이면 좋겠거든요. 요 정도 차이는 너무 커서.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서 풀이를 해도 좋고 그 다음에는 암산으로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 숫자 차이면 이런 숫자들이 나열되면 굳이 옮겨 쓰지 않아도 여성 쪽이 증가율이 더 높은 거야.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맞는 내용. 4번 남성 경제활동 대비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높은 국가는 지금 캐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았을 때 2014년 캐나다의 이 비율이 거의 10,000이랑 9,000이니까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90% 정도죠. 그래서 마치 이제 남성에서 10% 빼주면 여성값이 나오기도 하고 여성값에서 10%를 더하면 남성값보다 조금 모자라기도 하죠.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게 좀 보여요. 90% 정도.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애들이 있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애들이 있다고 하면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90% 이상인 애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럴 만한 애가 뭐가 있을지 보시면 프랑스 정도가 좀 골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10% 14 이렇게 더하면 남성보다 많아지죠? 남성도 10% 15를 뺀다고 생각하면 13,000 정도 되니까 여성보다 더 조금 더 확실히 갭이 있는 차이가 나는 적은 값이 나옵니다. 즉 프랑스가 이런 느낌으로 보셨을 때 자,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 확인이 되어서 4번이 정답으로 골라지는 문제예요. 자, 15년도는 반대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가장 많냐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얘랑 견줄 만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나죠. 한 3, 40% 차이 나는데 그 정도 차이 나는 게 일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랑 한국 요 두 개의 값만 분수 대수 비교하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이는 생략할게요. 자, 9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자료 빈칸이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옳은 설명, 그렇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내용 한번 봅시다.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옳지 않은 것. 자, 1번 12년 조례 발의 건수 중에서 단체 장발 건수가 절반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합계를 구하지 않아도 12년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오른쪽 두 개의 합보다 더 크죠. 50% 이상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번 11년 단체장 발의 건수는 얘는 의원 발의 건수 13년 의원 발의 건수보다 적다. 이거는 오른쪽 두 개 더하면 5, 2, 1. 자, 빼주면 600 얼마 정도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11년 단체장 발의 건수는 13년 의원 발의 건수보다 적다. 맞는 내용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3번 주민 발의 건수는 매년 증가한다. 자, 빈칸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가로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세로로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90, 58, 148이니까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54. 요렇게. 자, 증가했습니다. 자, 4번 14년 의원 발의 건수는 10년과 11년의 합보다 많다. 자, 이게 요 두 개의 합보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빈칸을 자꾸 확인하도록 하는 문제인데요. 자, 해봐야겠죠, 이거는. 자, 이렇게 더하면 550 깔끔하니까 계산이 편하겠습니다.
374인 것 같아요. 자, 두 개 더하면 860 정도 되는 수치네요. 그러니까 14년이 더 많다 맞는 내용.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14년 조례 발의 건수는 12년 조례 발의 건수의 1.5배 이상이다. 자, 이거는 14년이 먼저 나와 있고 12년에 1.5배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마 1.5배가 되려면 한 1200 정도는 되어야 1.5배 하면 1800이 되겠죠. 좀 그런 생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좌측에 12년 요 내용을 보면 1300을 그냥 넘어가죠. 14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배 이상이 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92번은 여기까지. 93번 볼게요.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했고 빈칸이 많은 문제네요. 빈칸을 채우는 문제를 요번에 좀 많이 풀게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옳은 것 찾는 문제. 기억. 잠재적 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의 조세 부담률이 가장 높다. 잠재적 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딘지,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 높은 국가가 어딘지 확인해야 되니까 빈칸 채우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국민 부담률은 요 둘의 합이라고 하니까요. 자,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다 채워놓고 풀이를 할게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잠재적 부담률은 국민 부담률과 재정 적자 부담률 요 두 개의 합이에요, 또.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67.5 이렇게. 자,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잠재적 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2고요. 조세 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C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틀린 내용이다 확인했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공채 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 D죠. 자, 국민 부담률이 두 번째로 높다. 자, 위에서 국민 부담률 두 번째로 높은 거 확인됩니다. 맞는 내용. 디귿 사회보장 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자, 이 국가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공채 의존도가 가장 높다. 그렇지 않죠? 공채 의존도는 A 국가가 가장 높으니까 틀린 내용.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잠재적 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B이다. 이것도 그냥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넘어갑니다. 94번. 자, 지금 자료가 보시면 이렇게 무엇 중 무엇의 비율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수입 에너지의 비율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주어지는 값이에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보통 이런 자료는 이런 것들의 뭐 곱과 나눗셈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좀 크게 띄워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A. 05년에 80년도보다 수입 에너지가 4배 이상 소요되었대요. 비율이 아니라 수입 에너지 소비량을 묻는 내용이니까 두 번째 자료를 이용해야겠죠. 자, 2005년도에는 전체 162.4에서 수입 에너지가 여러분들 96.4%예요. 자, 그리고 자, 하단에는 37.2에서 80년도에는 수입 에너지의 비율이 73.5입니다. 이게 4배 이상이냐라고 묻는데 계산을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총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4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비율도 더 증가했기 때문에 4배 이상이다라는 거 무조건 맞겠죠.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A에서 묻는 것만 해도 어때요? 아래 나와 있는 요 수치랑 위에서 나와 있는 값, 그거의 곱을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자, B. 2002년에 비해서 05년에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중동산 원유의 비율이 감소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자료에서 중동산 원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요거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총 에너지 소비량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요 원유의 내용을 원유를 대체해야 되니까 자, 요 원유 얘기가 나와 있는 요 두 개의 곱이다. 얘네 둘을 곱하면 총 에너지 분의 원유랑 원유 중에서 중동에서 난 석유를 말해요. 자, 얘네들의 비율 이렇게 곱해주면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중동산 원유의 비율이 되겠죠? 자, 요 두 개의 곱이에요. 자, 02년도에는 75 비율 생략할게요. 단위 75 곱하기 50이고 05년도에는 80 곱하기 45예요. 자, 이게 감소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맞겠습니다. 곱셈 비교하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숫자 두 개 이렇게 짝지어서 비교한다 치면 75보다 80이 5 더 크죠. 45보다 50이 5 더 크니까 이렇게 두 개 다 5로 치환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자, 당연히 좌측이 더 크겠죠? 2002년이 더 큽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분수의 대소 비교 파트에서 곱셈식의 대소 비교 다룰 때 했던 내용이니까 반드시 복습해 주세요. 자, B도 맞는 내용. A도 맞고 B도 맞으면 지금 정답이 이렇게 3, 4번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만 비교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C. 만약 2002년 대비 2005년 총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이 10%라면 그럼 02년에 총 에너지 소비량이 있고 05년에 총 에너지 소비량이 있으면 약간 이런 얘기죠. 얘가 만약에 X면 얘는 10% 증가했으니까 1.1X다 라는 의미예요. 자, 같은 기간 원유 소비량이 증가했다.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원유 소비량의 비율이 각각 50%, 45%니까 원유 소비량은 X 곱하기 50%, 1.1X, 1.1X 곱하기 45%죠. 자, 이게 누가 더 크냐라고 묻는 건데 이 1.1 여기다가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X 곱하기 49.5%. 자, 왼쪽이 더 크겠죠? 네,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또 틀린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지겠습니다. 자, 4번의 내용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에서 묻는 내용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골라내서 계산하는 연습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내용은 해설 참고하시고 자, 혹시 모르겠으면 개별적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 곱하고 나누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좀 훈련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좋은 문제다,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꼭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95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찾으라고 하네요. 자, 볼게요. 네, 자, 기억. 각 약품 투입량이 30g일 때 지금 보시면 약품 투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염물질 제거량이 뭐 어떻게 올라가는지 얼마나 뭐 빠르게 올라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낸 자료네요. 자, 30일대랑 60일대를 비교했을 때 지금 세로축 값을 보시면 자, 지금 차이를 물어보는데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겠죠. 약품별로 제거량 차이가 큰지 작은지 보는 거니까 A 약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뭐 한 칸 조금 넘게 올라갔다. 한 칸이죠. 그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뭐 보입니다. 자, 그래서 A의 차이가 가장 적다. 뭐 맞는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각 좌표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진 않으니까 적당히 체크해도 될 내용이에요. 니은 약품 A와 B의 경우 투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차이가 계속 줄어든다. 대체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려면 정말
예외 없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일단 제가 보았을 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곳들이 좀 눈에 띄기는 해요. 예를 들면 여기도 조금 모호하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보았을 때는 이 검은색 그래프가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더 높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더 이렇게 치우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이 간격이 조금 더 벌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차이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 자, 디귿. 투입량이 20일 때 제거량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A가 C의 2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C는 15, A는 35니까 뭐 맞겠죠. 자, 그럼 기억 디귿이 일단 맞는 내용. 리을. 투입량이 같으면 차이는 8g 미만이다. 자, 그냥 요 간격이 B랑 C의 간격이 8g 미만이냐라는 내용인데 좀 전에 봤던 요 투입량 20g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도 10g 쪽에 가깝죠. 요 차이가 8g 미만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틀린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자료라서 한번 이렇게 풀어 보았습니다. 96번 볼게요. 계산 문제인데요. 국내에 입국한 중국, 일본 국적 외국인 중에서 자, 그러면 일본이랑 중국. 자, 요 두 숫자의 합이네요. 자, 여기에서 자,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적당히 계산을 할 건데 선지를 보면 너무 정확하게 계산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계산을 할 거고 적당이라는 건 뭐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뒷자리는 적당히 이 아랫부분 더했을 때 1만 넘어가죠. 넘어가고 그 넘어가지 않는 나머지는 그냥 다 버릴게요. 그래서 265 더하기 뭐 178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자, 마찬가지죠. 여기는 좀 더 많이 버리는 느낌인데 어쨌든 하나 더 올려서 계산하고 258 그 다음에 110 좀 더 많이 버리게 됐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어림산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써놓은 요 숫자로 계산할 때보다는 살짝 큰 게 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모에서 제가 버린 거보다 분자에서 버린 게 더 크니까 자, 그래도 요 느낌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443인가요? 자, 그 다음에 위는 368. 자, 이러면 계산이 뭐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어림산으로 가지만 그래도 자, 43 뺄 거예요. 자, 그래서 거의 원래 분모값의 10분의 1보다 살짝 작게 빼죠. 그럼 여기는 36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발생했던 차이도 조금 상쇄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나누면 어떻게 되죠? 83%로 저는 계산이 되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고를 건데 실제 정확하게 계산하더라도 3번이랑 비슷한 값이 나오는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어림산 오랜만에 한번 해봤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수업만 듣고 진도만 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연습을 늘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97번.
자, 내용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는 문제고, 주요 국가별 수출입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 무역 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거다라는 설명 외에는 특별한 건 없네요. 자, 볼게요. 1번, 18년 수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수입도 많다. 수출이 많은 요 순서대로 수입도 많다라는 건데, 자, 체크해 보시면 그렇지 않죠. 두 번째부터 숫자가 달라지네요. 꼭 1부터 6까지 순서를 다 나열하고 볼 필요 없이 적당히 체크해서 비교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지금 보시면 어긋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수출이니까 142에서 162가 된 거고, 이게 몇 퍼센트 증가인지를 보는 건데 142분의 여러분들 20이죠. 그러면 거의 7분의 1 정도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머림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140분의 20, 즉 7분의 1 보다 우리가 원래 계산하는 숫자가 살짝 더 작을 거예요. 정말 살짝. 근데 7분의 1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외우죠. 이 숫자가 또 힌트가 되는데 14.3%입니다. 자, 요거보다 정말 살짝 더 내려가면 14%에 더 가까워지겠죠.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체크하시고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3번. 모든 기관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국가는 세 곳이다. 자, 17년도만 봤을 때 수입이 더 많은 곳 일본, 캐나다, EU죠. 자, 요렇게 세 개가 골라졌으니까 얘네가 계속해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지 보면 되는데, 캐나다는 바로 18년도에 그렇지 않다. 수출이 더 많다라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자, 일단 뭐 17, 18년도만 보아도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가는 2개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니까 틀린 내용. 자, 4번. 무역 수지는 미국이 제일 크다고 하네요. 자, 2만 정도의 차이인데요. 근데 중국은 2만 한 4천 정도 차이 나죠. 틀렸습니다. 중국이 더 크겠습니다. 자, 5번. 전체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50% 이상이다. 자, 금방 아니라는 게 확인되는데 중국이랑 나머지랑 비교했을 때 중국이 나머지의 합보다 더 많으면 50%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거 3개만 더해도 중국보다 많아져요. 50% 이상이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예요. 9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여러 지역에 논과 밭 이런 경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확인해 볼게요. 자, 서울의 경지 면적은 매년 감소했다. 자, 맞는 내용이죠? 눈으로만 봐도 됩니다. 인천. 자, 인천은 대구와 광주의 합보다 매년 크대요. 자, 이렇게 2개를 더했을 때 가운데 게 더 크냐라는 건데, 자, 거의 그 정도죠. 그 정도. 거의 광주를 1만으로 보아도 인천이 더 큰 것으로 계속 확인이 되니까, 자, 맞다라는 거 확인되고, 3번. 부산 경지 면적 중 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이다. 18년도 부산의 경지 면적 중 논. 자, 해볼게요. 이거는 55%는 계산하기 쉬운 값이니까 저희가 어림산을 하기보다는 얘를 가지고 이거의 50%, 2, 8, 2, 7, 8, 9. 이게 50%죠? 그러면 5%는 279 정도로 할게요. 자, 더하면 58, 68, 3068 정도가, 요 정도가
55%로 계산이 됩니다. 자, 실제 값을 보시면 3091이죠. 3091은 그러면 맞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저희가 기타 유형에서 공부했던 건데 3068이 55%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값은 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약 55%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자, 그러면 원래는 54.5에서 55.5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체크해서 요 내용으로 맞았다 해야 되는데, 요 범위 안에 드는지를 본다는 생각으로 풀어보셔도 좋아요. 자, 얘는 약간 애매하게 뭐 주어졌다고 뭐 보실 수도 있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숫자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맞았다고 해도 되는데요. 자, 볼게요. 우리가 먼저 체크했던 요 279 있죠? 요게 그게 바로 5%에 해당하는 값이었으니까 0.5%에 해당하는 값은 28 정도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3068 더하기 빼기 28 정도까지, 자, 이게 55%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요 차이가 2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죠. 저희가 체크한 요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맞는 내용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어림산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저라면 그냥 이렇게 3068 나왔을 때 이 정도면 비슷하지 라는 생각으로 풀이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4번 15년 대비 20년 밭의 감소율, 경지 면적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대구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끝에서 제일 우측에 이걸 보는 건데, 감소한 정도가 한 480 정도는 감소한 것 같아요. 480 정도 감소면 감소율로는 10% 이상 감소한 거죠. 10% 이상 감소한 건데, 그러면 얘가 실제로 감소율이 가장 높다라면 다른 애들은 10%보다 더 적게 감소했는지를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이 10%가 아니라 거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3분의 1, 거의 33% 정도 감소했다라는 게 확인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4번이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그냥 사실관계 파악하는 내용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항목이 너무 많아서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에 논과 밭의 경지 면적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도 있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99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는 문제고, 분야별 재정 지출 비율이 나와 있고 단위는 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네를 다 더하면 100%가 나오는 그런 구조겠죠. 자, 볼게요. 1번 교육 분야 지출액은, 자, 이건 알 수 없죠. 왜냐면 우리는 재정 지출에서 분야별 재정 지출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지, 연도별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실제 지출액이 어디가 많고 적은지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으니까 옳다라고 할 수 없고요. 2번 복지를 제외하면 기타의 비중이 나머지보다 매년 크다. 자, 이거는 복지를 제외하면 기타가 나머지 합보다 매년 크다라고 하는데, 자, 아닐 것 같은 때를 골라보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기타가 가장 적은 2019년을 골라보신다면, 자, 기타가 39.5인데, 자, 요 세 수치에 소수점 제외하고 이리저리만 계산해 주셔도 4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3번 매년 지출 비중이 증가한 항목은 2개이다.
자, 이거는 금방 확인될 것 같아요. 자, 맞고, 맞죠. 자, 그럼 얘네들 중에서 매년 증가한 애가 몇 개인지 보시면 국방은 마지막에 줄고 복지는 자, 요거 매년 증가한다고 할 수 없죠? 지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 개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이미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 4번 SOC 분야 지출액이 국방 분야 지출액보다 매년 적다. 이거는 지출액을 물어보긴 하지만 연도별로는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의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연도별 재정 지출 비율이 높은 애들이 지출액도 실제로 더 많겠죠. 자, 근데 그렇지 않죠. 처음에 2016년만 봐도 SOC 분야가 더 많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인가 봐요. 자, 이거는 비율의 증가율이 가장 큰 게 19년 국방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의 증가율, 요거보다 더 큰 증가율을 보이는 애가 있냐라는 거고, 일단 수치상으로만 봐도 2.6%포인트 증가한 건데, 비율로는 거의 5분의 1 증가한 거라서 20% 정도의 증가율이에요. 그 정도 증가율 보이는 수치는 눈으로 훑어보셨을 때 없다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00번의 내용 보겠습니다. 1번. 일본 수출액의 전월 대비 증가량이 가장 많았던 달은 11월이다. 자, 갑자기 몇 천 올라가는 요 갭이 11월에만 있네요. 자, 맞는 내용. 스페인의 수출액은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맞겠죠? 3번. 자, 인도의 12월 수출액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자, 요건데요. 약 3.4%이다. 이거는 30분의 1 정도 증가했냐라고 묻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그 정도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고, 자, 얘를 3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43 정도, 430 정도 증가한 건데, 실제로 요 증가량이 440 정도니까 430이 33.33%일 때 440은 약 34%라고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면 맞았다고 보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자, 4번. 해당 기간 일본의 수출액 변화 추이와 같은 양상은 일본은 증가 감소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똑같은 애들이 몇 개냐라고 하는데 일단 증가 감소한 애들 눈으로 확인한다 생각하면 증가 감소 미국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세계국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 틀려서 4번이 답입니다. 5번. 자,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의 합보다 매월 크다. 자, 요것도 번거로운 애라서 실전에선 넘어가는 게 좋은 선지겠죠? 자,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일본이랑 필리핀을 더했을 때 5만, 인도까지 더하면 6만 몇천, 스페인 더했을 때 높게 쳐줘야 한 7만, 호주를 더하면 10만은 안 돼요. 근데 중국은 다 10만 넘고 11만 이상인 것도 있으니까 맞겠다. 이렇게 러프하게 찾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겠습니다. 자, 100번 정답은 4번 마무리됩니다. 자료 해석 연습 문제 그동안 많이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 잘 적용하고 있는지 꼭 검토해 주시고 여전히 잘 안 되는 것들,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개념 다시 복습하시면 되고 계산 연습이 바로 안 되고 계산 적용이 바로 안 되고 계산을 좀 오래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다라면 계산 연습을 바로바로 해주셔야 되죠.
두 가지를 잘 점검해서 앞으로 공부 방향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풀어본 문제 외에도 시험에 나오는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저희가 다 배웠으니까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른 교재나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서 안 다뤄본 유형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을 하고 시험 대비해 주시면 자료 해석 유형은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 해석에 대한 공부는 요 문제까지가 마지막이었고 다음부터는 응용수리 유형으로 넘어가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